연애를 하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겉보기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가 넘쳐나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는 세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벌써 피곤해하고 약속 하나 잡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서 계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말, 너무 차갑게 보이지 않을 표정, 성숙해 보이기 위해 삼켜야 할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 이 말은 사람이 싫어졌다라기보단 사람을 만나며 나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두렵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둘로 나누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열을 아주 오래전에 놀랍도록 정확하게 그려낸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등장인물 싱클레어의 이야기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클레어는 집안에서 모범적인 아이입니다.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어른들이 기대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밖에서 만난 불량한 아이들이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사과를 훔쳤다면서? 사실 훔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그 말을 즉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미 싱클레어를 전혀 다른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랑 나랑 친구지? 근데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 집에 가서 돈을 좀 가져와. 이 순간 싱클레어는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가 갈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헤세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어린 시절부터 두 세계 사이로 오갔다. 하나는 밝고 정결한 세계였고 다른 하나는 어둡고 금지된 세계였다. 중요한 건 싱클레어가 나쁜 아이가 되어서 괴로워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건 죄책감이 아니라 어느 쪽에 나로 살아야 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상태입니다. 이 장면이 유독 불편한 이유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고 관계에서는 서운함이나 피로를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될까봐 한 번 더 삼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도 완전한 나로 있지 못하고 있다. 싱클레어가 느꼈던 그 막막함은 사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그래서 설렘이 아니라 언제 들킬지 모르는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이렇게 밀려난 나의 일부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나쁜 성격이나 결함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내가 나라고 인정하지 않은 나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혼자 쉬고 싶지만 나는 늘 배려하는 사람이야 란 이미지 때문에 약속을 거절하지 못하는 나. 사실은 서운하지만 쿨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기준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나. 사실은 확인받고 싶었지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에 그 마음을 스스로 눌러버리고 있는 나. 이런 모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의식에서 밀려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밀려난 감정은 형태를 바꾸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괜히 피곤해지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닫혀 있고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 문제라기보단 그림자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기에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싱클레어 앞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데미안입니다. 중요한 점은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제 어둠으로 가라 혹은 밝은 세계로 가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싱클레어가 외면해온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헤세는 이를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는 선 또는 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을 동시에 의미한다. 이것은 어둠을 미화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그림자를 삶의 의식의 영역으로 데려오는 것, 즉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그림자의 통합은 거창한 각오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입니다. 연락이 늦은 상대를 보며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나 자신을 나무라기 전에 아, 나는 지금 확신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약속이 잡히자마자 몸이 먼저 피곤해질 때 내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지금 혼자이고 싶은 순간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헤세가 말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은 갑자기 완성되는 어떤 상태라기보다 부정해왔던 나를 조금씩 삶의 안으로 들이는 과정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고통은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착한 나, 이해심 많은 나, 성숙한 나만을 살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곤해하는 나, 불안한 나, 혼자 있고 싶은 나를 밀어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성을 만나게 되면 그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더 크게 자극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괜히 피곤해지고 물러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통해 이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가 어떻게 관계를 망치게 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루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